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 또 실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여태까지는 이제 아두이노를 사용을 해서 센서를 연결해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걸 했다면 이제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IoT 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대개는 이제 모든 센서들이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DHT 센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로부터 아두이노하고 연결된 센서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아두이노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죠. 요걸 이제 우리가 어디로 보내고 싶은 거냐 하면 원격으로 있는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보내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센서들이 와이프가 아니군요.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 와이프는 집에 있고요. 와이파이. 그래서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이 원격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불러다 활용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생기게 되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다 집중돼서 모여 있으면 나중에 빅데이터 형식으로 다양한 분석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거, 우리가 흔히 사물들의 인터넷인 IoT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쉴드들이 와이파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쉴드들이 시장에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두이노 쉴드 같은 걸 보시면 여기에 쉴드 중에 특히 와이파이 쉴드를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와이파이 쉴드들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쉴드들을 아두이노 위에다가 이와 같이 장착을 해서 충분히 그런 와이파이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더넷 통신을 하기 위한 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니라 우리는 통신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와 같이 랜선을 꽂아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다가 쉴드로 꽂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걸 사서 구비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는데 대체로는 이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기 치렁치렁 연결하는 것보다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또 있고, 물론 안정성이나 그런 건 다소 좀 감수를 해야 합니다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 또 편의성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쉴드 형태 말고 아예 아두이노와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요 쉴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디바이스들도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IoT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보면 솔루션들이나 IoT 디바이스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기반의 이런 IoT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요게 아두이노에서 이런 IoT 디바이스들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는 이것도 그러기 약간 전에 그보다 좀 일찍 시작한 IoT 디바이스 솔루션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에스프레시프사에서 나온 ESP 시리즈들입니다. ESP32가
최근에 들어선 대표적인 주자로 떠올랐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디바이스가 될 테고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8266 디바이스도 또 제법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ESP32나 ESP8266 뭐 이런 것들이 주로 IoT 프로그램을 하고 IoT 센서를 만드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ESP32는 ESP8266보다 프로세서의 속도나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요. 또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이 길어져야 한다던가 혹은 데이터량이 많아져서 중간중간 계산을 이 MCU 내에서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센서에 따라서는 그런 계산을 좀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본 데이터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그것을 변환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특성을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프로세서의 속도가 뒷받침되고 메모리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그런 ESP32와 같은 프로세서들이 매우 유리할 것 같고요. 꼭 그것이 필수인 경우조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는 ESP32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 텐데요. 아두이노나 이런 것에 비해서 ESP32가 뭐 많이 뛰어난 건가 이렇게 해서 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두이노하고 ESP32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뭐 ESP32가 GPIO 핀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듀얼코어 프로세서이고 속도도 굉장히 훨씬 빠릅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16MHz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ESP32 경우는 물론 뭐 80MHz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240MHz짜리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라진 거죠. SRAM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아두이노보다는 상당히 큰.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좀 커지거나 역시 컨버전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컨대 정보를 읽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그 읽은 데이터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진동 센서나 이런 걸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데, 그 진동 센서 같은 경우는 진동의 원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 원본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 사실 그 원본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거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이 프리퀀시라든지 그러니까 주파수죠.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진폭, 평균 진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얻어내거나 할 때는 훨씬 ESP32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두이노하고 크게 다른 점, 아주 상당히 유사한 점은 같은 C++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로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ESP32도 그대로 코딩이 가능하고 문법도 거의 동일한 문법을 사용한다.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작업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컨대 네이버의 뭐 스토어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ESP32를 해서 검색을 하고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기초적인 보드들이나 그런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서 쓰실 만한 디벨롭먼트 보드, 그러니까 개발 보드들은 이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텐데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 개당 가격이 상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정도면 아마 아두이노 보드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참 편하죠. 그리고 USB 연결도 이렇게 C 타입이나 혹은 마이크로 5핀 타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USB 선 가지고 쉽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저는 그 ESP32 C 타입 보드를 샀어요. 뭐 요즘 뭐 C 타입이 대세죠. 그래서 뭐 그냥 뭐 편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샀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할 텐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ESP32 보드를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보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P32 보드가 이와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C타입 케이블을 이와 같이 준비해서 컴퓨터의 반대편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두이노에서 처음 연결해 가지고 셋업할 때 해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장치 관리자에 가서 포트가 몇 번으로 잡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USB 시리얼에 저는 CH340 340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 거고 콤포트가 15번 포트에 자동적으로 배당이 돼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혹시 여기 보이지 않으면 말입니다. 요 위에 가서 어딘가에 그 알 수 없는 장치라는 이름으로 어딘가 이렇게 한 군데 어디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게 드라이버가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윈도우인 경우에는 CH340을 찾아서 340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그건 전번 초기 비디오에서 동영상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참조를 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신 거에 따라서는 뭐 CH340도 있고요. CP210X 그거를 이용하는 거 그런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혹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새 파일을 하나 여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셋업 작업을 몇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플랫폼 IO 설치하는 거 한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익스텐전에 들어가서 플랫폼 IO를 검색하셔가지고 익스텐전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IO가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홈 버튼이 나타나고요. 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은 프로젝터를 설치를 처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네임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ESP32 하고 그 다음에 DHT 22번 센서를 한번 연결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다 동시에 또 MPU 6050 센서도 연결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는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전번에 하실 때는 우노 해가지고 찾으셨죠. 아두이노를 쓸 때는 이번에는 ESP32니까 ESP32 이렇게 해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ESP 에스프레시프사에서 나온 ESP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시프 ESP32 개발보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류의 개발보드 나오는 거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요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보드의 구체적인 명칭을 잘 아시거나 또 꼭 제가 구입한 것과 같은 다른 그런 것들을 구입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스트에서 검색을 잘 하셔서 직접 찾으셔가지고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개발보드 형식으로 사용을 하겠다 하실 때는 요거 에스프레시프 ESP32 디브 모듈, 디벨롭먼트 모듈 요거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그 선택을 한 이후에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모델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는 이제 아두이노 프레임워크 있을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동일한 프레임워크이죠. 셋업 루틴이 있고 그 다음에 루프 루틴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C++ 코드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을 어디다 할 건지 뭐 디폴트 로케이션에다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별도로 정해진 그런 폴더가 있으면 거기다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톱에다가 PIO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요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은 밑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마
눌러보시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뭐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빨리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서 다운로드가 될 텐데, 다운로드가 뭐가 되냐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설치를 합니다. 아마 아두이노를 여태까지 쓰셨다면 아두이노를 컴파일하고 연결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테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ESP32 개발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컴파일을 위한 코드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확장 프로그램들 필요한 것들, 라이브러리들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설치가 금방, 이전에 한번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처음인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INI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플랫폼 이렇게 하고, 보드는 32 쓴다는 거고, 프레임워크는 아두이노로 한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혹은 생성해서 이렇게 폴더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로 코딩을 하실 곳은 소스 속에 있는 main cpp 파일, 요거를 주로 이제 코딩을 하시는데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하시는데, 처음에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뭐 2하고 3을 더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아무튼 처음에 만들어 놓고요.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드에다가 업로드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업로드 버튼입니다. 이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뭐 프로그램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자동으로 포트를 찾아줍니다. 저희가 ESP32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포트를 찾고, 그다음에 필요한 해당되는 컴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또 역시 다운받거나 다 다운받아져 있으면 컴파일을 해줍니다. 컴파일을 해야 될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파일을 하고 15번 포트를 찾은 다음에 쭉 업로드를 쭉쭉쭉 해줍니다. 그 업로드 하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그 제 보드에 이미 업로드가 다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보드에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업로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업로드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비로소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됐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러고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이제 잘 작동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혹시 여기에 뭐 에러가 생겼거나 그러신 분들은 에러 메시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 뭐 필요한 파일들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다 뭐 설치를 제대로 됐고 했으면 별 문제 없이 석세스가 나오고 프로그램의 업로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손보는 일이죠. 그걸 이제 한번 바로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죠.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할 때 우리가 묻지마 3단계를 했었죠. 디지털 센서를 연결할 때, 지금 온습도 센서 연결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 센서인데, DHT22 센서를 연결할 때 기억나시겠지만 묻지마 3단계를 했습니다. 그 묻지마 3단계가 첫 번째는 센서의 종류, 센서의 이름이 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센서의 그 이름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했었죠.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가 검색이 되고 나면 세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설치가 끝났으니까, 라이브러리 설치가 끝났으니까 예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아두이노에서처럼 라이브러리를 검색해야 되는데 어디서 검색하느냐? 역시 PIO 홈에 가시면요. 플랫폼 IO 홈에 가시면 여기에 라이브러리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검색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센서는,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DHT22 센서입니다. 요걸 한번 이제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연결을 할 때 조금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요 브레드보드 하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전원을 해제하고요. 연결을 빼고 여기다가 한쪽 끝에다가 요쪽만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도 이쪽 말고 요 반대편을 하는 게 좋겠네요. 반대편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쪽 반대편을 쓰냐 하면요, 여기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끝에 3.3V가 있습니다. 지금 3.3V를 끌어다 봐야 되는데 3.3V가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3.3V가 있는 쪽 면, 그거를
여기다가 꽂겠습니다. 그거를 인터넷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에서 제가 핀아웃 맵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ESP32 30핀짜리 보드거든요. 30핀 핀아웃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30핀짜리 핀아웃 보드에 핀 맵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이용을 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가 한쪽에 15개씩 해서 우리 보드가 15개씩 핀이 있지요. 보드가 또 좀 크고 긴 거는 19개씩 그 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5개짜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그렇죠? 그래서 15개짜리 핀, 요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맵이 좀 크게 나옵니다. 뭐 그래도 더러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보이시는 분은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요걸 요런 식으로 놓고, 즉 그 우리 보드로 놓고 보면 요렇게 보드를 놓은 것과 같지요. 요 상태로 요쪽 편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핀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편들에 있는 요쪽에 있는 핀들을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맨 위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3V와 3.3V와 GND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크기가 안 키워지네요. 예, 이게 뭐 또 커지지가 않네요.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별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3.3V가 있고 위에 GND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이용할 거고요. 전원선을. 그리고 나온 그 데이터선은 이쪽에 있는 요 0번 정도를 제외하고, 여기 TX하고 RX에 0번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뭐 여기 2번 쪽이나 3번 쪽 요런 정도, 그러니까 GPIO 뭐 17, 16 혹은 4 뭐 요런 정도에다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핀은 될 수 있으면 여기 I2C 통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SCL하고 SDA 이렇게 있거든요. 이 두 개의 핀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에 쓰이는 RX, TX의 0번 U0이 그러니까 첫 번째 포트인 것 같아요. 0번 포트. 여기는 2번 포트. 아마 1번 포트가 어딘가 있겠죠. 1번 포트가 어디 있나요? 네, 금방 못 찾겠습니다. 어딘가 있을 텐데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포트가, 통신 포트 중에 0번 통신 포트는 우리가 이쪽으로 바로 USB를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는 쓰지 말고요. 맨 앞에 첫 번째나 혹은 뭐 여기 SCL, SDA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SPI 통신 쪽에 포트를 쓰거나 SPI 통신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혹은 컴포트 두 번째 포트 이런 데를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주로 데이터 포트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해서요. 여기 아두이노에 ESP32에 연결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여기가 ESP 쪽이라고 한다면 ESP32라고 했을 때 3V3하고 GND 두 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GPIO 18번이나 뭐 19번 쓸까요? 19번 GPIO를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가 아니고 DHT22번 센서에서는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순서가 어떻게 됐었던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센서가 어디로 갔나? 센서가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플러스는 GND 3V3에다가 마이너스는 GND에다가 그 다음에 0V는 이렇게 0이 아니라 아웃포트는
19번 포트에다가 19번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 온습도 센서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HT 센서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 빨간색, 갈색 이런 순서로 핀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점퍼선은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렇게 세 개의 핀이 있도록 이런 식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퍼선을 이용을 해서 점퍼선을 이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 플러스부터 먼저 연결할게요. 플러스는 노란색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선 이쪽 안쪽에다가 꼽고요. 플러스 선 이렇게 꼽고 여기 3.3V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놨을 때 맨 밑에 플러스 3.3V가 있었죠. 그래서 3.3V 여기다가 꼽고요. 그 다음에 그린을 갖다가 마이너스 GND에다가 꼽겠습니다. 이와 같이 GND 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GND는 플러스 3.3 바로 위에가 GND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GND를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럼 이제 전원이 공급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가운데 다리죠. 맨 가운데 쪽 가운데 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이와 같이 가운데 핀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고 아까 GPIO 몇 번이죠? 19번에다가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GPIO 19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19번이 보이시나요? 예. 초점이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러네요. 예. 왔다 갔다 초점이 좀 왔다 갔다 해서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뭐 아까 그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처럼 여기 19번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19번 여기 19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V3 그 다음 두 번째가 GND 좀 멀리 잡혀 좀 아주 확대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예, 그림 자체는 확대가 그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여기 3V3하고 GND 연결하시고 여기에 있는 GPIO 19번에다가 여기죠. 여기에다가 데이터 아웃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요거를 연결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컴퓨터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가 19번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19번 그 다음에 3V3 GND 그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돼 있고 USB 선을 자, 꽂으셔서 전원물이 들어오고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드디어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요런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VS 코드로 가셔서 VS 코드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DHT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DHT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검색을 했더니 쭉 밑에 보니까 DHT 센서 라이브러리 요게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설치했던 거니까 한번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설치를 하는데 한번 설치하면 어디에서나 다 쓰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 프로젝트에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Add to Project라는 버튼을 눌러서 해당 프로젝트에 이걸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Select Project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정해준 게 그렇죠. ESP32, DHT22, MPU 6050 이렇게 설치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참 쉽습니다. 그죠? 별거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요. 나머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얼굴 빼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에 이 프로젝트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Add 버튼 눌러주시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해당 라이브러리에 쭉 파일들을 옮겨줍니다. 옮겨주고 다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끝이 나면서 아까 여기 INI 파일에다 추가를 했어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라이브러리 디펜던츠 해서 아두이노, 아이다프루트, DHT 센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설치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죠. 4번째 단계 예제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홈에 가서 아까 그 라이브러리 설치했던 거에 보면 예제들이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예제가 있다는 거죠. 유니파이드 센서 테스터. 근데 우리 아두이노 하셨을 때도 테스터를 이용해서 예제를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테스터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터 예제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예전은 이제 이렇게 예제를 열면 그걸로 하나의 새로운 파일이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플랫폼 IO에서는 복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그샘플을 쭉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메인 CPP에 탁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요 include arduino H 요것만 남겨두고요. 요거는 플랫폼을 알려주는 거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붙여넣기 컨트롤 V 해주시면 처음에 우리 그 아두이노에서 예제 파일 열었을 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이와 같이 됩니다. 또 예제 파일에 워낙 코멘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코멘트 대충 내용 아니까요. 요거 일단 지우면서 한번 전체를 좀 컴팩트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쭉 몇 가지 해서 클래스 열어주고 그 다음 루프에 들어가서 딜레이를 매번 2초씩 걸렸는데 우리 1초 그냥 좀 빠르게 해보죠. 그 다음에 뭐 코멘트만 지워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두겠습니다. 뭐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한번 다 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umidity, temperature, 그 다음에 heat index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이런 루틴이 만들어졌는데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요거 두 개죠. 핀을 어디다 연결했는지, 데이터 핀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재 연결된 센서의 종류가 뭔지 이걸 이제 알려주셔야 되죠. 22번 센서 연결되어 있죠. DHT22. 그리고 핀이 2번이 아닙니다. 아까 몇 번에다 연결하기로 했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9번에다가 GPIO 19번 포트에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이라고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19번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 정리가 다 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전번에 저하고 같이 DHT 센서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 코드들이 뭐 하는 건지 뭐 여러분들 보고 새롭게 쓰라고 그러면 뭐 잘 못 쓰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써져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뭐 이게 뭐 하는 거구나 하는 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고요. 19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DHT 22번 센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HT 라이브러리 그 클래스를 디파인해서 열고 그거를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가서는 시리얼 포트를 열고요. 그리고 DHT 비긴을 통해서 그 센서 라이브러리를 시작하는 거죠.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루프 속에 들어가면 그 클래스 내에 DHT 내에 있는 .read humidity, .read temperature를 함수를 이용해서 humidity하고 temperature를 즉 습도와 온도를 읽어오는 그래서 읽어와서 H하고 T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파렌하이트는 F에다 저장하고요. 그리고 잘 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정상적인 넘버가 값으로 읽어왔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잘 읽어왔으면 그걸 화면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죠. 휴미디티는 얼마고 몇 퍼센트고 템퍼레처는 몇 도고 뭐 히트 인덱스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체감 온도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얼마나 되고 불쾌 지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런 것들은 얼마 정도 되고 체감 온도가 더 낮겠네요. 몇 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각 얼마가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대로 잘 됐는지 알아보려면 그냥 업로드 해보시면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도 했듯이 여기에 있는 업로드 버튼, 화살표 버튼 요거를 이용해서 업로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컴파일도 하고 뭐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러가 하나 났어요. 예상치 못한 에러가 났군요. 여기에 보니까 DHT 센서 라이브러리에 adafruit sensor.h라는 걸 열려고 했는데 그런 파일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뜬 거예요. 또 제 얼굴에 자꾸 가리네요. 제 얼굴이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센서의 라이브러리를 찾았는데 없다 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가 안 돼서 그렇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 가서
아까 DHT 라이브러리로 검색해서 나왔던 것 중에 Adafruit Unified Sensor 요거 또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셔서 역시 Add 프로젝트 해서 Select 프로젝트 해서 정해진 프로젝트 셀렉트 해 주시고 Add 하시면 그러면 이제 쭉 설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설치가 되고 났고요. 설치가 다 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가 다 됐죠. 그렇게 하면 요거를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컴파일이 별 문제 없이 에러 없이 잘 컴파일이 되고요. 그러고 이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업로드가 끝이 났습니다. 뭐 시간 금방 뭐 잘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는데 전번에 봤다시피 이거 뭐 어디서 보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전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시리얼 모니터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 템퍼레처, 화씨 템퍼레처, 그 다음에 히트 인덱스 이런 것들을 쭉 잘 정상적으로 읽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하고도 아주 동일하죠. 이걸 읽어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읽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온도 읽어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와이파이로 이제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다음 센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려는 센서는 사실은 온습도 센서는 아닙니다. 온습도 센서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진동 센서 MPU 6050이라고 하는 이 센서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센서를 이제 연결하는 게 더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온습도 센서는 이제 잘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진동 센서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 센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ESP 사이드가 있으면 진동 센서가 MPU 6050 요 센서를 이용을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통신을 이 두 개 사이의 통신을 I2C 통신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C입니다. E 아니고 I2C 통신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SCL과 그 다음에 SDA가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는 ESP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SCL과 SDA 두 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SCL이 있고요. 이런 순서로 봤을 때 SCL이 있고 SDA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여섯 번째 핀이거든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센서를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즉 세 번째 핀하고 또 넷, 다섯, 여섯 번째 핀, 예,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필 19번이 여섯 번째 핀으로 연결이 됐네요. 그렇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맞네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19번이 왜 여기로 와 있나? 네, 19번이 그쪽으로 오는 거 맞습니다. SDA는 21번 핀이에요. 21번. GPIO 21번 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SCL이고 SDA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요게 22번 GPIO 22번이고요. 여기에 21번입니다. 예. 그러면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가 SCL 핀이고요. 넷, 다섯, 여섯 번째가 SDA 핀입니다. 아마 우리가 꼽은 19번 핀은 바로 그 밑에 핀일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거 뭔가가 좀 컨피규레이션이 다르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 이 보드가 좀 컨피규레이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9번은 저는 여기 19번 찾아서 꼽는다고
보드에는 우리 보드에는 19번 제대로 꽂았는데 엉뚱한 그림을 보고 꽂았네요. 죄송합니다. 19번 여기 보드 여러분들 적혀 있는 거에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보드 말고 다른 보드를 봐야 되는데 다시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뭐 엉터리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핀들이 이게 제품이 다 그것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서 조금씩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요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하고 같은 그런 컨피규레이션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핀아웃을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이거 맞겠지 하고 선택을 하시면 자칫하면 다른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이트가 돼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23번부터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보드도 맨 위에가 GND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3번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3번입니다. 초점이 잘 안 잡혀서 제대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가 23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걸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I2C 선이 연결되는 곳이 SCL, SLC라고 되어 있는데 SCL인데 이게 SLC로 되어 있네요. SLC가 맞나요? 다른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SLC, 자꾸 SCL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군요. SLC가 맞는 것 같습니다. SLC 맞나요? SCL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SCL이 맞습니다. SCL. 예, 클럭이니까, 시그널 클럭이니까 SCL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아까 지금 찾은 그 보드가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새로 찾은 보드가 맞는데, 뭐 모양은 우리 거하고 좀 맞진 않지만, 요게 지금 타이포 미스테이크가 있네요. 요 사이트에. 요거를 제외하고, 그럼 이왕이면 타이포 미스테이크가 없는 요걸 보고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 좀 이렇게 하면 좀 확대가 되나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확대가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SCL이고요. 그 다음 3칸 더 가서 여기가 SDA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SCL, 다섯 번째가 SDA. 이렇게 연결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시는 거로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SCL, 여기에 우리의 아두이노 ESP32에 있는 SCL 포트를 MPU 6050의 SCL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SDA 포트를 MPU 6050의 SDA 포트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VCC와 GND가 있을 거고요. 이 VCC하고 GND는 전부 역시 마찬가지로 3V3과 GND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잘못 연결했습니다. VCC를 3부의 3에다가 연결하시고요. GND를 GND에다가 이렇게 연결하실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지금 화면에는 보이겠습니다만은 4개의 선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연결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4개짜리 선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일단 전원을 제거를 하고요. 전원을 제거하고 여기에 MPU 6050 요거를 이쪽에 한쪽 끝에다가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VCC, GND, SCL, SDA 이런 순서로 순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뭐 초점이 잘 잡혔다 안 잡혔다 그렇습니다. 강제로 초점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VCC, GND, SCL, SDA 순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SCL, SD 요거에 뭐 핀의 순서가 하필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꼽겠습니다. 우선 VCC부터 VCC, GND, SCL, SDA까지 모두 한꺼번에 잘 꽂혔고요. 이와 같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주황색이 VCC, 어색하게도 GND가 빨간색, 그 다음에 SCL이 브라운, SDA가 까만색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렌지가 GND, 오렌지가 VCC, 빨간색이 GND,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예, 그건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보시고 그 연결하는 대로 한번 직접 잘 한번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VCC GND 꽂았죠. 왜냐하면 맨 이쪽에 있는 게 3.3V GND입니다. 그래서 3.3V GND 이렇게 순서가 되도록 꽂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SCL SDA가 여기 위에서 SCL이 위에서 두 번째, 그렇죠? SCL이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꽂아주시고 두 번째 꽂았죠. 예, SCL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SDA. 예, 바로 19번 바로 위에가 SD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두 정상적으로 꽂아진 게 되겠습니다. 예, 선이 연결된 방식은 여기에 있는 요거와 같고요. 요 내용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22번이 SCL로 가시고 21번이 SDA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PU의 VCC가 3.3V, GND가 GND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ESP32 쪽 사이드입니다. 자,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요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연결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MC, VS 코드에 가서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묻지마 작업을 또 해주셔야 되죠. 이제 라이브러리를 먼저 또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셔서 전번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MPU 6050 이렇게 MPU 6050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에다프루트 걸 쓰셔도 되고 조금 약간 원본 데이터를 더 빨리 가져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MPU 6050 요걸 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요게 좀 유리해 보였었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거는 전번에서는 실습을 하진 않았었군요.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MPU 6050 중에서 여기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에다프루트 거가 좀 값을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좀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요거보다는 그저 원본 데이터 오리지널 시그널을 가져와서 그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 걸로 그러면 요게 좀 더 빨리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좀 선호하는데 필요하시면 뭐 요걸 쓰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실습은 일단 요거 원본 데이터를 빨리 가져오는 걸 가지고 먼저 해보죠. MPU 6050 하시고요. 여기에 MPU 6050의 이그젬플 중에 로 데이터에 있는 거 MPU 6050 로 하는 걸 가져오시면 I2C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러리가 있고 값을 가져와서 써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가죠. 복사를 쭉 하셔서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CPP에 가서 이제는 뭐 DHT 센서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쭉 아까 했던 작업 전부 아깝지만 지워버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있나.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안 했나요? MPU 6050을 설치를 아직 안 했군요. Add to 프로젝트에서 Select 프로젝트에서 우리 이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Add 버튼 죄송합니다. 얼굴을 조금 내릴게요. 이 Add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이 버튼 눌러주시면 그러면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것저것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쭉 설치를 하죠. 그러면 설치가 업데이트 되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 마찬가지로 설치된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에다프루트의 DHT 센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우선은 유니파이드 센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렉트릭 캣의 MPU 6050 모듈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가 다 끝나셨으니까 여기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에러 없이 웬만한 거가 다 설정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코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제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LED 빌트인 핀에서 핀을
그쪽에다가 하이 로를 줬다 뺐다 해서 어떤 진동이 있을 때 그런 하이 값, 로우 값을 주는 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아두이노에서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LED 빌트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근데 ESP32에는 그 키워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지워버리고 블링크 스테이트부터 다 요거는 필요 없는 코드라서 왜냐면 LED를 가지고 인디케이터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여부를 알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필요 없다 해서 우선은 지우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코드가 별 문제 없이 현재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68번 어드레스를 쓰는 I2C 통신에서 그래서 디폴트 68번인 경우는 그냥 그 포트 I2C 디바이스의 어드레스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그걸 하기 전에 그러면 우선 코멘트 라인들을 쭉 한번 또 기존에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쭉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디파인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우리는 이걸 쓸 거니까 2C 인터페이스를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디바이스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 초기 설정 값. 이거를 어떤 범위에서 옵셋은 얼마로 할 것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단 놔두고요. 요거도 루프도 안에 들어와서 데이터 값 읽는 건 요걸로 읽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이와 같이 해준다 한 거고, 사실은 우리는 위에 걸 선택한 리더블 엑셀 자이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요 밑에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싶으실 테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걸 뭐 선택을 해서 읽을 때 어떤 걸 읽으면 좋을지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필요 없는 거 부분들은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주고요. 뭐 요것도 사실은 해당이 없는 건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요거를 가지고 코드를 조금 단출하게 만들었고요. 요걸 한번 프린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거는 I2C 통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통신 포트를 내가 바꿔주고 할 건 없습니다. 이미 약속된 그 포트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작업을 했으면 이제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업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쭉 업로드가 되죠. 예, 또 역시 뭐 별다른 에러 없이 잘 업로드가 됩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코드가 조금 뭔가 기존 것보다 앞에 DHT 센서 코드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 업로드를 시작했고요. 네,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크게 길어지진 않았는데 컴파일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석세스가 됐습니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석세스가 되고 나니까 이제 역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현재 값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보면 되죠.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막 깨진 값이 막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시리얼 비긴에서 38400이라고 하는 포트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 디폴트로 잡혀 있는 거는 아두이노처럼 디폴트 어드레스, 디폴트 속도는 96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빠른 속도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115200. 요게 이제 그 다음 상위 속도인데 115200이라는 속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현재 내가 그거를 볼 때 어떤 속도로 볼지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프로젝트의 컨피규레이션에서 설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컨피규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프로젝트 리스트를 보신 다음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요 프로젝트죠. 요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현재 프로젝트의 플랫폼 옵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INI 파일을 직접 수정하셔도 되는데 어떤 축약어라든지 어떤 문법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와 같이 GU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워킹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찾아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뉴 옵션에 가셔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쉽게 저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리고 또 여기서 바꿔줄 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 아마 저 속도를 바꾸거나 하면 그 모니터링 속도 정도만, 시리얼 모니터 속도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리얼 모니터에 관련되기 때문에 모니터라고 치시면 모니터를 위한
포트를 몇 번으로 할 것이며 스피드를 얼마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는 지가 자동적으로 찾지만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 특정한 포트, 내가 몇 번 포트에 가서 좀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트의 종류를 정하는 것보다는 스피드만 정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ESP32에다가 통신 속도를 115200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모니터 스피드가 그러면 이제 옵션에 하나 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돼 있던 옵션들이 있고 그 밑에 새로 옵션이 하나 생겼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115200 이렇게 하고 요거를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세이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모니터를 일단 닫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속도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다시 모니터를 열어보면 되는데 아직 코드를 컴파일해서 올리질 않았죠. 요거 숫자만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쭉 업로드가 다시 됩니다. 요게 바뀐 값으로 컴파일이 돼서 그래서 그 코드를 업로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예, 업로드에 들어가는 컴파일 해야 되는 파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로드가 쭉 퍼센트 쭉 올라가고요. 그렇게 업로드 되고 나면 이제 다시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보시면 이제 이 시리얼 모니터가 어떻습니까? 115200으로 서로 맞아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지금 쫙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죠. 이게 원래 MPU 6050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샘플링 스피드가 포인트 하나 잡는데 1ms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초당 한 1000번 정도를 샘플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샘플링이 올라오죠. 지금 여러분들 그 ESP32도 이렇게 보시면 이와 같이 쭉 온도가 이렇게 켜져 있고 이렇게 MPU 6050도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걸 여기 보실 수가 있죠. LED 전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값이 오고 있고요.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값이 가만히 있을 때는 변화가 없다가 흔들면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값이 변화가 없죠.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흔드니. 자,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서 흔들어 볼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흔들면, 네, 흔들면 어떤 값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동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어쨌든 진동의 로우 데이터 값은 읽어드릴 수 있는 게 된 거죠. 요 속도가 아두이노보다 ESP32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MPU 6050이 보내주는 기본적인 한계가 1ms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빨리 가져올 수는 없죠. C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우리 ESP32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그거보다 더 빨리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아마 아두이노도 그 정도 속도로는 가져오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 즉 여기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더 해줄 수 있냐면요, 이렇게 가져온 이 값을 가지고요, AX, AY, AZ 이게 엑셀러레이션이고 GX, GY, GZ가 말하자면 자이로 값인데요. 특히 엑셀러레이션 값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엑셀러레이션이 변하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 변화를 보고 진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진동의 프리퀀시를 계산하거나 혹은 루트민 스퀘어 값으로 계산해서 진폭을 계산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뭐 1초에 1000개씩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1초 안에 그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여타의 계산들을 다 해줘야 되죠. 특히 프리퀀시를 얻으려면 파장의 값으로부터 프리퀀시를 얻는 거니까 그거 되게 우리가 예전에 수학적으로는 어떤 수학을 이용하면 가능한가요? 예,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 그런 게 되죠. 즉 타임 도메인에 있는 우리가 진폭을 가지고 쭉 가는 거는 x축이 시간 값이죠. 타임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들인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것을 변환해 주는 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 그런 도메인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이게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은 계산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을
과연 이 MCU가 할 수 있을까? ESP32가 할 수 있을까? 예, 물론 아두이노도 할 수 있고 ESP32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계산해서 프리퀀시를 추출하고 그 프리퀀시를 또 보내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거의 실시간에 가깝도록 1초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ESP32와 같은 고속 프로세스를 써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건 그런 고속 계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ESP32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통신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 스피드가 빨라야 또 그런 계산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이렇게 ESP32를 이용을 해서 진동 센서하고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를 연결하는 것까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습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 그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